병원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비밀을 폭로합니다. 소중한 치아를 지키려다 오히려 갈아엎애는 위험한 양치 습관. 60대가 넘으셨다면 제발 이 5가지 습관은 오늘 당장 멈추십시오. 의사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식후 3분 안에 이를 닦아야 한다는 그 상식, 60대가 넘으셨다면 제발 오늘부터 버리십시오. 그건 내 이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내 이를 갈아 없애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72세 김영숙 어르신께서 오셨습니다. 평생 모범생처럼 식사 후 3분 안에 양치질을 하시고 치아를 하얗게 만들려고 미백 치약으로 간절하게 닦으신 분이셨죠. 그런데 어르신의 치아를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치아가 유난히 길어 보이고 치아뿌리 부분이 깊게 패여 있더군요. 찬물만 마셔도 찌릿하게 시리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잇몸은 심하게 내려앉았고 치아 표면을 보호하는 범랑질이 닳아서 그 안쪽에 누런 상아질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너무 열심히 하셔서 치아가 망가진 겁니다.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평생 건강을 위해 성실하게 이를 닦았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다니요? 이게 비단 김영숙 어르신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통계를 보시면 충격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88%가 잇몸 후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9명이 잇몸이 내려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게 단순히 이가 시리고 불편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증 잇몸 질환을 가진 분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증가하고 치매 위험은 30%나 더 높아집니다. 입속 만성염증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평생 배워온 양치 상식 중에 뭐가 문제였을까요? 식후 3분 안에 양치질을 하는 게 위험한 걸까요? 미백 치약을 쓰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강하게 문질러야 깨끗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독이 될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오늘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치아가 망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80대, 90대까지 내 치아로 맛있게 드실 수 있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의사들이 옛만 하면 환자들에게 잘 알려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멈춰야 할 치명적인 구강관리 습관 5가지와 그 대신 실천해야 할 생존 수칙들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시라면 종이와 펜을 꺼내시거나 휴대폰 화면을 캡처할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공감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듣고 나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혹시 메모할 준비 되셨습니까? 휴대폰 메모장이든 종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받아 적으실 준비를 하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하셔야 할 생존 수칙입니다. 60대가 넘으셨다면 특히 더 중요합니다. 이건 저만 아는 비밀도 아니고 의학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제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후 즉시 양치질을 오늘 당장 멈추십시오. 특히 과일, 주스, 커피, 냉면, 식초가 들어간 음식을 드신 직후라면 절대로 이를 닦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식사 후 물로 입을 가볍게 헹구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린 다음 양치질을 하십시오. 그래야 할까요? 여러분의 치아 겉면을 감싸고 있는 범랑질,
영어로 에나멜이라고 하죠. 이게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범랑질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산성 환경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입안이 산성으로 변합니다. 특히 과일의 구연산, 탄산 음료의 탄산, 커피의 카페산, 식초의 아세트산 같은 것들이 범랑질을 일시적으로 물렁물렁하게 만듭니다. 단단한 뼈를 식초에 담가 놓으면 물렁해지는 것처럼요. 이 상태를 범랑질 련화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칫솔질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사포로 나무를 문지르는 것과 똑같은 일이 치아 표면에서 벌어집니다. 물렁해진 범랑질이 칫솔에 의해 갈려나가는 겁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침식 마모 콤보라고 부릅니다. 산이 범랑질을 침식하고 칫솔이 그걸 마모시키는 이중 공격입니다. 독일 게팅대학교 연구팀이 3주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탄산음료를 마신 직후 30분 안에 양치한 그룹과 30분에서 1시간 기다렸다가 양치한 그룹을 비교했더니 즉시 양치한 그룹의 범랑질 손상이 훨씬 심각했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이 제 설명을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럼 제가 평생 식후 3분 안에 이를 닦으라는 말을 지켰던 게 오히려 제 이를 갈아 없앤 거였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특히 어르신처럼 70대가 되면 범랑질이 이미 20대 때보다 얇아진 상태입니다. 거기에 산성 음식 먹고 바로 양치까지 하시면 치아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미백 치약을 오늘 당장 버리십시오. 대신 약국이나 마트에서 치약을 살 때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아어디라고 하는 마모도 수치입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이 수치 표기를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제품 설명서를 보시거나 약사에게 물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RDA 70 이하의 저마모성 치약을 선택하십시오. 절대로 미백용이라고 적힌 치약은 쓰지 마십시오. 예, 그럴까요? 치약에는 련마제가 들어갑니다. 함수규산, 탄산칼슘 같은 성분들이죠. 이 연마제가 치아 표면의 때를 닦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마제의 입자 크기와 거칠기에 따라 마모도가 결정됩니다. RDA 수치로 측정하는데 70 이하가 저마모성, 70에서 130이 일반 치약, 130 이상은 고마모성 미백 치약입니다. 젊은 사람들 치아는 범랑질이 두껍고 튼튼해서 RDA 100 정도의 치약을 써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범랑질은 점점 얇아집니다. 70대가 되면 20대 대비 범랑질 두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그 안쪽 상아질도 탄력을 잃습니다. 이 상태에서 RDA 100이 넘는 미백 치약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얇은 종이를 거친 사포로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범랑질이 급격히 닳아지고 그 안쪽에 노란 상아질이 드러납니다. 상아질에는 신경과 연결된 미세한 관들이 있어서 여기가 노출되면 찬물만 마셔도 찌릿찌릿 시립니다. 고령자일수록 치경부 마모증에 걸리기 쉬운데 잘못된 치약으로 이를 오히려 더 망치는 겁니다. 세 번째, 강하게 문지르는 칫솔질을 오늘 당장 멈추십시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칫솔은 미세모, 초극세모로 바꾸시고 칫솔질할 때 힘을 완전히 빼십시오. 만약 힘 빼기가 어려우시다면 압력 센서가 내장된 전동 칫솔을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래야 할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착각하십니다. 힘을 주고 세게 문질러야 이가 깨끗해진다고. 그런데 이게 정반대입니다. 칫솔질이 목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막을 조절하는 겁니다. 세균막은 미세하게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강한 힘이 아니라 부드럽고 꼼꼼한 움직임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강하게 문지르면 오히려 칫솔모가 제대로 구석구석 들어가지 못하고 것만 쓸고 지나갑니다. 더 큰 문제는 잇몸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88%가 잇몸 후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9명입니다. 잇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강한 칫솔질까지 더해지면 잇몸 후퇴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잇몸이 내려앉으면 치아 뿌리가 노출되고 치아 목 부분이 패이는 치경부 마모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치아를 지탱하는 뼈까지 녹기 시작하고 결국 멀쩡한 치아도 흔들려서 빠지게 됩니다. 김영숙 어르신이 제 말씀을 듣고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선생님, 그럼 제가 평생 건강하게 살려고 열심히 했던 모든 양치 습관이 제 일을 망친 거랐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지금이라도 아셨으니 오늘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셨다면 여러분 주변의 60대 이상 부모님,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더 치아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3가지 습관을 바꾸시는 것만으로도 치아 건강이 크게 좋아지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건데요. 여러분 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짝 마르는 분 계십니까? 또는 자면서 이를 가는 소리가 난다고 가족한테 들으신 분 계십니까? 치아가 유난히 시리고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말씀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4번째, 아침에 입이 마르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십시오. 혹시 밤새 입을 벌리고 주무시지는 않습니까? 코로 숨쉬기가 답답해서 입으로 숨쉬시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하고 목이 칼칼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구흡, 즉 입으로 숨쉬는 습관입니다. 이것 때문에 치아가 급격히 망가집니다. 예, 그럴까요? 침은 여러분 치아의 최고 보호막입니다. 침 속에는 칼슘, 인 같은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어서 산에 의해 연화된 범랑질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걸 재광화라고 부릅니다. 또 침에는 항균 물질이 들어있어서 세균 증식을 억제합니다. 그런데 밤새 입을 벌리고 자면 어떻게 될까요? 침이 다 말라버립니다. 입안이 사막처럼 건조해지면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밤새 8시간 동안 세균들이 파티를 벌이는 겁니다. 그 결과 아침에는 치아 표면이 세균막으로 뒤덮이고 범랑질은 부식되기 시작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고호흡의 원인 중 하나가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잠잘 때 기도가 막혀서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니까 입을 벌리게 되는 거죠.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밤새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이게 전신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런 분들은 구강 건강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뇌졸중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 주목하십시오. 고혈압약, 비염약, 과민성 방광약, 우울증 약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약들에는 항콜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침 분비를 억제합니다. 한두 가지 약은 괜찮은데 여러 약을 함께 드시면 항콜린 부담이 누적되어서 입이 심하게 마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물을 자주 드시고 자기 전에 가습기를 틀어서 입안이 마르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코로 숨쉬기가 너무 힘드시다면 이비인후과에 가서 꼭 진료를 받으십시오. 5번째, 이 갈거나 악무는 습관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치아 목 부분이 V자로 깊게 패여 있다면 이건 단순한 칫솔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 갈거나 이를 악무는 습관 때문입니다. 이걸 굴곡 파절이라고 부릅니다. 칫솔질로 생기는 마모는 유자 형태로 부드럽게 패이는데 굴곡 파절은 도끼로 찍은 것처럼 날카롭게 V자로 패입니다. 예, 그럴까요? 치아에 과도한 그압력이 가해지면 치아 목 부분에 응력이 집중됩니다. 마치 세막대기를 반복해서 구부리면 한 지점에 금이 가듯이 치아 목 부분에 범랑질과 상아질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조각조각 떨어져 나갑니다. 이 상태에서 칫솔질을 하면 더 빨리 패입니다. 문제는 이갈이나 이 악물기는 자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가족이 여러분이 자면서 이 가는 소리가 난다고 했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턱이 뻐근하고 아프거나
치아 목이 깊게 패여 있다면 치과에 가서 그압 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밤에 끼는 마우스 가드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압을 맞춰주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건 양치질을 아무리 살살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6번째, 치과에서 처방받는 전문가용 불소 치약을 사용하십시오. 일반 치약의 불소 농도는 1000ppm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미 치아 뿌리가 노출되고 시린 증상이 심한 분들에게는 이게 부족합니다. 치과에 가시면 5000ppm 고농도 불소 치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재광화 효과가 훨씬 강력합니다. 노출된 치아 뿌리 표면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 주고 세균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잇몸 질환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단순히 이가 빠지는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중증 잇몸 질환이 있으면 입속에 만성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 물질이 잇몸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그 결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증가하고 치매 위험은 30%나 높아집니다. 입속 건강이 곧 전신 건강입니다. 김영숙 어르신이 제 설명을 다 듣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이만 안 아프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심장하고 뇌까지 영향을 준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해야겠어요. 맞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시면 충분히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제가 올리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우신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시면 되는지 하루 일과표를 정확하게 짜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이 제 조언을 듣고 실제로 실천하신 루틴입니다. 6개월 뒤 어르신은 치아 시림이 거의 사라지고 잇몸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 루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물 한 컵 마시기입니다. 밤새 마른 입안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다음 양치, 칫솔에 RTA 70 이하 저마모성 치약을 콩알 만큼만 짜십시오. TV 광고처럼 듬뿍 짤 필요 없습니다. 미세모 칫솔을 잇몸과 치아 경계 부분에 45도로 갖다 대고 힘을 완전히 빼고 부드럽게 짧게 진동하듯이 닦으십시오. 한 부위당 20번씩입니다. 2분 이상 꼼꼼하게 닦으시고 혀도 부드럽게 닦아주십시오. 아침 식사 후 절대 바로 양치하지 마십시오. 특히 과일이나 주스를 드셨다면 더더욱 안 됩니다. 대신 물로 입을 가볍게 2~3번 헹구십시오. 이렇게 하면 입안의 산성도가 중화됩니다. 그리고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리십시오. 이 시간 동안 침이 범랑질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1시간 뒤에 다시 양치를 하십시오. 점심 식사 후도 똑같습니다. 물로 헹구고 1시간 기다렸다가 양치하십시오. 직장에 계시거나 외출 중이라면 양치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최소한 물로라도 꼭 헹구십시오. 그리고 자일리톨 껌을 씹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일리톨은 충치균을 억제하고 침 분비를 촉진합니다. 저녁 식사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로 헹구고 1시간 기다렸다가 양치하십시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 잠들기 전, 취침 전 양치질을 가장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는 동안에는 침 분비가 줄어들어서 세균이 증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칫솔질 후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를 깨끗하게 청소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치과에서 처방받은 고농도 불소 치약으로 양치하십시오. 치아 뿌리가 노출된 부분에 특히 신경 써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잠들기 전에는 가습기를 틀어서 입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물 한 컵을 침대 옆에 두십시오. 밤중에 목이 마르면 물을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르신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식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1시간을 기다리면 음식물 찌꺼기가 썩어서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음식물 찌꺼기가 충치를 만드는 데는 최소 24시간 이상 걸립니다. 1시간 정도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식후 즉시 물로 헹구기만 잘하시면 큰 찌꺼기는 다 제거됩니다. 그리고 침이 자연스럽게 세균을 억제해 줍니다. 1시간 기다렸다가 양치하는 게 즉시 양치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두 번째 질문. 전동 칫솔이 일반 칫솔보다 더 강하게 닦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치아가 더 많이 닳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요즘 나오는 전동 칫솔은 압력 센서가 있어서 너무 세게 누르면 자동으로 멈추거나 경고음이 납니다. 오히려 손으로 칫솔질할 때 무의식적으로 힘을 주는 분들이 많은데 전동 칫솔은 그걸 방지해 줍니다. 다만 전동 칫솔을 쓰실 때도 칫솔문은 미세모로 선택하시고 치아에 가볍게 갖다 대기만 하십시오. 누르지 마시고 그냥 대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 불소가 몸에 해롭다고 들었는데 괜찮은 건가요? 이것도 오해가 많으신데요. 치약에 들어있는 불소 농도는 매우 낮습니다. 1000ppm에서 5000ppm 정도인데 이 정도 농도로는 절대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전 세계 치과학회에서 안전성을 인정하고 있고 오히려 충치 예방과 재광화 효과가 탁월합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치아 뿌리가 노출되기 쉬워서 불소가 꼭 필요합니다. 다만 양치 후에 물로 여러 번 헹구지 마시고 한두 번만 가볍게 뱉어내십시오. 불소 성분이 치아 표면에 남아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이 이 루틴을 6개월 동안 실천하신 결과 찬물을 마셔도 시리지 않게 되었고 잇몸에서 피도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치과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잇몸 상태가 훨씬 좋아졌다고. 어르신은 지금 주변 친구분들한테 이 방법을 열심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영상 보시고 바로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아니면 시작 또는 숫자 1초이라도 좋습니다. 댓글 다신 분들끼리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함께 건강한 치아 지키면서 행복한 노후 만들어 가십시다. 6개월 후 원문 스크립트 마지막 부분에 기반한 감성적인 추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이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르신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있더군요. 선생님 덕분에 요즘 너무 편하게 살고 있어. 찬물도 마실 수 있고 사과도 베어 먹을 수 있어. 이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검사를 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잇몸 염증 수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치아 표면도 더 이상 마모되지 않았습니다. 시린 증상을 호소하던 치아들도 재광화가 진행되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이 생기셨더군요. 이제는 친구들 만나서 밥 먹을 때도 불편하지 않고 웃을 때도 주저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방법을 몰라서 오히려 제 몸을 망치고 있었네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제 친구들한테도 다 알려줘서 그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딱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식후 즉시 양치는 독입니다. 물로 헹구고 30분에서 1시간 기다린 다음 양치하십시오. 둘째, 미백 치약을 버리고 RDA 70 이하 저마모성 치약을 쓰십시오. 여러분의 얇아진 치아를 보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셋째, 강한 칫솔질을 멈추고 미세모 칫솔로 부드럽게 닦으십시오. 힘이 아니라 꼼꼼함이 핵심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치아는 80대,
90대까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치아는 한 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시면 더 이상의 손상을 막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로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활짝 웃으며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치아 건강은 곧 삶의 질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께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